그 다음은 클로에서 탑 스티치를 어떻게 생성하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의상에 그래픽을 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브러리에서 바깥 폴더로 나가시고요. 한 단계 더 나가신 다음에 15번 폴더를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A 탑 스티치 폴더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D000 파일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설명 한번 읽어보시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클로에서 탑 스티치를 생성을 하실 때는 탑 스티치 툴은 패턴 창에 있거든요. 이렇게 패턴 창에 있는 탑 스티치 툴을 찾아주시고요. 둘째 줄 끝쪽에 있으세요. 탑 스티치 툴은 총 5개가 있습니다. 이 탑 스티치 툴을 사용을 해서 스티치 생성하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치 툴 가장 첫 번째 툴은요, 에딧 탑 스티치 툴이고요. 이미 생성되어진 스티치를 선택하고 수정하실 때 사용하시는 툴이에요. 그 다음 스티치는 세그먼트 탑 스티치고 선본 단위로 스티치 생성하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프리즈 탑 스티치는 자유롭게 영역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툴이고, 네 번째는 심라인 탑 스티치인데 얘는 재봉선이 있는 위치에만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절개가 있는 패턴에서 이 절개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동일하게, 균일하게 들어가는 스티치 같은 거를 생성을 하고 싶거나 이 절개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위치에 넣고 싶을 때 이 툴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툴은 스티치가 어디가 들어가 있는지 2D 창에서 보실 때 이거를 키거나 끄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스티치 생성하는 것부터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세그먼트 탑 스티치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재봉선 생성했던 거랑 툴 사용법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패턴에서 스티치 넣고 싶은 위치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이렇게 선본 단위로 인식되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스티치는 패턴 외곽선이나 내부 선본에다가 생성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금 이거 세그먼트 탑 스티치는 선본 단위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넣고 싶은 선본에서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그 위치에 스티치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스티치도 이제 모양이나 뭐 색깔 이런 게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속성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속성 변경하실 때는 얘도 오브젝트 브라우저로 가보시면 이렇게 탑 스티치 탭이 있으시고 스티치 모양별로 스타일을 추가를 하신 다음에 스타일을 선택을 하고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메뉴들을 조절을 해가시면서 스티치 속성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 지금 이 연습 파일에서는 리스트에 지금 스티치 3개가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지금 첫 번째 스티치가 이렇게 하늘색으로 앞에 체크되어 있죠. 얘가 선택되어 있고요. 얘를 사용해서 스티치를 생성을 하면 이렇게 하얀 색깔 한 줄 스티치가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리스트에 있는 다른 스티치 선택해서 스티치 생성하고 싶다 하시면 미리 이렇게 스티치를 선택을 해두시고 두 번째 스티치로 저를 만들어 볼게요. 얘를 선택을 해두시고 스티치를 생성을 하면 이 선택된 스티치 스타일로 여기에 바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 햄라인 쪽에다가 스티치 양쪽에 선택을 해봤는데 처음에 클릭했던 거는 첫 번째 스티치 스타일을 선택을 생성이 됐었고 두 번째 스티치는 두 번째 있는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생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것도 이제 두 번째 스타일로 변경을 하고 싶다 하시면 동일해요. 얘도 드래그해서 변경하고 싶은 스티치에다가 이렇게 놓아주시면 스티치 속성으로 바로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프리탑 스티치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프리탑 스티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얘는 이제 영역을 지정을 해서 생성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이렇게 중간에 선분이 나눠져 있어도 무시하고 한 번에 지나가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에다가 한번 생성을 해볼게요. 일단 시작이 될 위치를 클릭을 해주시고 마우스를 쭉 이동을 하시다가 끝내고 싶은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네, 이 지정된 영역을 따라서 스티치가 바로 생성이 되세요.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스티치는 얘도 마찬가지로 패턴이 이렇게 시메트리 설정이 되어 있으면 반대쪽에 자동으로 생성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반쪽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프리 스티치랑 세그먼트 스티치 사용 방법이 지금 재봉 툴이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생성할 수 있는 툴이 하나 더 있었어요. 스티치 툴은. 여기 심라인 스티치가 있는데 요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라인 스티치 선택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간단하게 설명드렸을 때 말했다시피 얘는 재봉선이 있는 위치에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재봉선이 있는 부분은 이제 절개가 있는 부분이겠죠. 절개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칭되게 놓고 싶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게 되면 재봉선이 어디에 있는지 그 패턴에 재봉선이 있는 위치가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툴을 사용을 할 때 재봉선이 있는 위치에다가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 소매 부분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소매 이렇게 절개 있는 부분에다가 시작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먼저 클릭을 해주시고 사용 방법은 프리 탑 스티치랑 비슷해요. 시작할 점과 끝날 지점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는 재봉선이 끊겨 있으면 끊겨진 재봉선까지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봉선이 끊겨 있는 위치는 한번 끊고 다시 다른 재봉선에다가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한 번에 설정된 재봉선이기 때문에 한 번에 지나가실 수 있으시고요. 이게 양쪽에 대칭되게 들어가는 거라서 한쪽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얘랑 재봉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반대쪽에도 이렇게 같이 지나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끝내고 싶은 위치에서 클릭을 해주시면 이 선을 기준으로 양쪽에 이렇게 대칭되게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이 세 번째 스티치 스타일을 선택을 해서 저기 뒷판 요크 부분에다가 넣어볼게요. 뒷판 요크 부분을 보시면 지금 재봉선이 이 중심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실 텐데 재봉선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끝까지 재봉을 하실 수 없으세요. 그래서 중간에 끊겨져 있는 위치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그 옆에도 똑같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뒷판 위쪽에 재봉선이 스티치가 이미 생성이 하나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줄로 겹치게 생성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생성되어진 애를 지우고 싶다 하시면 이 에딧 탑 스티치 툴로 여기 중복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면 여기는 두 개가 지금 겹쳐져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스티치를 선택할 것인지 팝업 메뉴가 뜨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우고 싶은 게 이렇게 붉은 색깔로 설정된 처음에 원래 설정되어 있던 스티치니까 이 위에 있는 팝업을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거 원래 설정되어 있던 얘가 선택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얘를 지우고 싶으신 분들은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 눌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 있던 이 탑 스티치 스타일은 이제 클릭한 선분으로부터 살짝 떨어진 위치에 한 줄짜리로 생성이 되는 스티치였는데 저희가 이 심라인 스티치로 생성을 했기 때문에 이 모양이 대칭되는 위치에도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스티치들을 생성하는 툴을 각각 사용을 해봤고요. 그럼 저희가 직접 탑 스티치 스타일을 생성을 해서 새로운 스티치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스티치를 생성을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여기 오브젝트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Add 버튼 눌러서 하나의 스타일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요.
추가된 스티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아래 프로퍼티 에디터에서 메뉴들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만드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변경할 때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 바로 확인하기 위해서 의상의 한 부분에다가 지금 추가한 애를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 뒷판 여기 햄라인 쪽에다가 방금 추가한 스타일로 이렇게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으로 이렇게 추가를 하면 하얀 색깔 한 줄짜리 스티치 생성되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네,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여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타입 부분에 OBJ로 적혀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OBJ는 아바타처럼 딱딱한 물체를 저장하는 이렇게 포맷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체는 이제 보통 입체적인 물체를 저장을 할 때 이 OBJ 파일로 저장을 하시게 되는데 이 스티치가 OBJ라는 뜻은 뭐냐면 이 스티치가 이제 그림이 아니라 사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볼록하게 입체적으로 생성이 된 스티치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의상 위에다가 이렇게 OBJ 스티치를 생성을 하면 이렇게 뭔가 입체적인 땀의 모양이 의상 위에 올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OBJ가 이렇게 의상의 물체가 이렇게 하나하나 쭉 붙어 있는 거라서 이게 계속 켜져 있으면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좀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할 때는 그냥 OBJ 스티치는 숨기도록 해놨거든요. 빠르게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켰을 때 스티치가 사라지는 것 보고 놀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거는 시뮬레이션이 켜져 있어서 그런 거고 이거 꺼주시면 바로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OBJ다 보니까 스티치들이 이제 사양이 낮은 컴퓨터에서는 이제 너무 느려서 사용을 하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OBJ 방식이 아니라 이제 이미지 형태로 올리는 걸로 변경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 이걸로 하시면 이제 OBJ로 생성된 것보다는 좀 가볍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좀 빨리 해볼 수 있는데 OBJ일 때보다는 조금 더 사실성이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OBJ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아래의 오프셋 부분은 지금 내가 생성했던 스티치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지는 위치 스티치를 넣을 건지를 조절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희가 지금 방금 생성을 할 때 이 패턴, 이 햄라인 밑에 선분을 클릭을 했는데 스티치는 그 외곽으로부터 좀 떨어지는 위치에 생성이 된 거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프셋 값이 16분의 1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옆에 삼각형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자주 스티치에 사용되는 규격들을 여기 프리셋에다가 넣어놨는데 외곽으로부터 뭐 4분의 1인치에다가 햄라인 스티치를 넣을 거다 하시면 여기에서 직접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바로 변경이 되는 거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혹시 규격화된 사이즈 말고 내가 직접 입력을 하고 싶다 수치를 그러면 이렇게 오프셋 앞에 삼각형 버튼 눌러보시면 아래에 수치 입력창을 띄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스티치를 넣은 그 위치에 스티치가 바로 생성이 됐으면 좋겠다 하시면 오프셋 값이 없어야겠죠. 그런 경우에는 오프셋에 0을 설정을 해주시면 설정한 위치에 바로 올릴 수가 있어요. 스티치를.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스티치 카운트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을 스티치 만들 때 실을 여러 개를 섞어서 만들고 싶으시다면 여기에 스티치 카운트를 총 5개의 실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티치 카운트를 추가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숫자 2를 선택을 해주시면 스티치가 이렇게 하나 더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각각의 스티치마다 따로 속성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그 스티치 모양을 섞어서 만들고 싶으실 때 스티치 카운트를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한 줄짜리로 만들어 볼게요. 다시 숫자 1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또 아래 메뉴로 쭉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가보시면 스페시피케이션 아래에 쉐입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땀의 모양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삼각형 버튼 눌러보시면 퍼텍 모양, 뭐 버튼홀 모양, 오브록 모양, 싱글 모양, 지그재그 모양 이런 걸 선택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변경을 해보시면 땀의 모양이 바뀌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아래 랭스 부분은 이제 땀 하나의 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저희는 SPI라는 규격을 사용하고 있는데 SPI는 이제 스티치 퍼 인치라고 해서 1인치 안에 몇 개의 스티치를 넣을 거냐를 이제 사용하는 규격인데요. 이 숫자가 클수록 1인치에 이제 땀이 들어가는 게 많다 보니까 땀이 촘촘하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숫자가 낮을수록 1인치에 들어가는 개수가 작아지게 되니까 땀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SPI 규격 쓰시는 분들은 여기서 숫자 바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땀의 너비를 직접 수치로 입력을 하실 수도 있는데 수치 넣고 싶으신 분들은 삼각형 버튼 눌러주시면 아래에 여기 수치 입력창이 있으시거든요. 직접 입력을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SPI가 숫자가 커질수록 땀이 이렇게 촘촘해지는 거 보실 수 있고 이렇게 숫자가 낮을수록 이렇게 땀이 넓게 생성이 되는 거 보실 수 있으세요. 그 아래 메뉴는 위드 부분은 이제 땀의 길이를 조절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땀을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면 크기를 그 높이 부분을 조절을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해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스페이스 부분은 땀 하나당 땀 사이에 간격을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격을 혹시 떨어뜨리고 싶으시다면 오버로우에서는 좀 어색하겠지만 한 줄짜리 땀에서 스티치에서 땀마다 간격을 놓고 싶다 하시면 스페이스에다가 간격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땀별로 이렇게 간격이 떨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웨드 티크니스 부분은 실의 두께를 조절을 할 때 사용하는 단위거든요. 지금 기본이 텍스로 되어 있는데 유닛은 여기 아래에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시는 유닛으로 선택을 해서 여기 티크니스 부분을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티크니스에다가 수치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수치에 따라서 실의 두께가 달라지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테리얼 부분으로 가보시면 여기는 또 계속 동일한 개념이에요. 이 실에도 텍스처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실의 텍스처 변경하고 싶으시다면 이미지 제작해서 여기서 가져오시면 되고요. 컬러 부분은 이제 실의 색깔을 넣으실 때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실에도 광택감을 넣고 싶다 하시면 타입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실에도 투명도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퍼시티를 조절을 해서 넣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네, 대지 설정은 이제 많이 해봤으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아래 컨피규레이션 메뉴는요. 3D 창에서 원단의 스티치를 겉면에 보여줄 것인지 혹은 여기 속면에 보여줄 것인지 혹은 양면 다 보여줄 것인지를 선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프론트라고 되어 있어 원단의 겉면에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백으로 바꿔주시면 이 겉면에 보이던 애들이 속면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실 거고요. 여기 보스로 바꿔주시면 양면 다 보이게 되세요. 그리고 아래 메뉴는 이제 뭐 여러 줄의 같은 이 속성의 스티치를 여러 줄로 생성을 하고 싶을 때 여기에서 2줄부터 5줄까지 설정이 가능하신데 일단 이제 2줄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2줄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같은 속성의 줄이 하나 더 이렇게 2줄 스티치를 넣으실 수가 있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2줄 이상이 되면 이렇게 스티치 이 선과 선 사이에도 간격을 입력을 하실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 간격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떠요. 그 간격에서도 여기 디스턴스 바로 옆에 있는 메뉴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게 규격화된 프리셋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수치를 입력을 할 수 있는 메뉴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속성으로 2줄, 3줄 이렇게 여러 줄의 스티치를 생성을 하고 싶으실 때는 컨피규레이션에 있는 넘버 오브 라인스의 값을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이제 스티치 생성하고 편집하는 방법은 여기까지 배워보고요. 다음 파일 열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창으로 가셔서 같은 폴더 안에 있는 이 D101번 파일을 열도록 할게요. 저장하실 필요 없으니까 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오픈 선택하고 OK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파일은 이제 아바타에 입혀진 파일이 아니어서 아바타 포즈랑 사이즈 파일을 열실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노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아바타 필요 없기 때문에 아바타 띄워져 있는 분들은 아바타 선택하고 키보드에 딜리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같은 스커트가 2개가 들어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스티치 연습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의상에 스티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서로 다른 모양의 스티치가 적용이 된 거 보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스티치는 이 오른쪽의 결과물처럼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웠던 기능을 사용을 해서 왼쪽의 스티치들을 오른쪽의 스티치처럼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스티치 부분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일단 에드 탑 스티치로 오른쪽과 왼쪽을 변경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고 3D 창에서도 보시면서 여기 모양이 다른 거 있으면 확인을 하고 오른쪽과 같은 걸로 적용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거 같은 스타일로 적용을 하실 때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자, 지금 앞판을 보면 여기 다트 부분에 생성된 이 스티치가 다른 거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스티치는 뭐가 사용이 됐는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같은 위치를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오브젝트 브라우저에 이름이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스티치 스타일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선택한 스티치는 이 스티치가 사용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앞판에도 이 스티치를 여기에 적용을 하시면 돼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스티치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의 결과물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시면 되세요. 5분 정도 하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상에서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여기 뒷판 쪽에 내부 선분에도 스티치가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오른쪽은 위쪽을 향해 있고 왼쪽은 아래쪽을 향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내부 선분에 스티치 생성하는 경우는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이렇게 사용자가 위쪽을 향해서 놓고 싶은지 아래쪽을 향해서 놓고 싶은지 그 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랜덤하게 들어가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 방향을 맞춰주고 싶으시다면 얘를 아래쪽으로 내려볼게요. 얘를 내리고 싶은 스티치를 에딧 탑 스티치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이렇게 아래에 플립이라는 메뉴가 있으실 거예요. 요거를 체크해주시면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기능 하나 더 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프리탑 스티치로는 이제 자유롭게 영역을 지정을 해서 스티치를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선분의 모서리 부분도 한 번에 지나가서 이렇게 띵 둘러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성을 했을 때 이 모서리를 지나가는 부분에 모서리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를 직접 설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냥 설정을 했을 때는 이 모서리 부분이 이렇게 직각으로 꺾이듯이 설정이 되었는데 이거를 이제 곡선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굴리고 싶다 하시면 이 스티치 방금 생성한 애를 에딧 탑 스티치 툴로 선택을 해주시고 프로퍼티 에디터로 가보시면 이 코너 부분이라는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여기 아래 커브드 부분에 체크를 해주시면 모서리를 이렇게 둥글려 주거든요. 그래서 모서리를 어떻게 처리를 할지를 직접 설정을 하실 수도 있으세요.